계속해서 속이 쓰리다든지 신트림이 나오는 등 불편감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런 경우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 증상부터 치료까지 세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은 위 내용물이 식도나 구강으로 역류하여 불편한 증상이나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하부식도 괄약근은 식도 하부를 지탱하는 근육고리인데 평소 음식과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지 않게 합니다. 삼킬 때 이 괄약근이 정상적으로 이완돼서 음식이 위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부식도 괄약근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산 등이 식도로 역류하게 됩니다. 환자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중력이 위의 내용물을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환자가 누울 때 역류가 악화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역류는 위의 내용물 용량과 산도가 높아지거나 괄약근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잘못된 식습관이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폭식, 야식, 음주, 구토 등으로 하부식도 괄약근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면 괄약근이 약해지고 역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괄약근의 압력은 커피, 초콜릿, 박하 등에 의해서 감소합니다. 또 칼슘 기량제, 항콜린제, 안정제, 테오필린 등의 약물도 괄약근 압력 감소에 영향을 끼치며 기름진 음식, 음주, 흡연도 역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주된 증상으로는 가슴이 타는 듯하다 하는 명치 화끈거림, 역류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의 이불감, 만성 기침, 쉰 목소리, 치아의 미란 등의 증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 내시경 검사는 기본적으로 시행하게 되며 위식도의 미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60에서 70%의 환자는 염증이 없는 비미란성 위식도 역류 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검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PPI 테스트입니다. 치료약을 먼저 먹어보고 증상의 개선을 보는 것입니다. 프로톤 펌프 억제제라는 위산 분비 억제제를 먹어보면서 증상이 개선되면 역류성 식도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4시간 식도 산도 검사입니다. 코로 가느다란 관을 삽입하여 위액이 역류하는 시간, 빈도, 산도를 알 수 있고 이것이 식사, 수면, 생활 습관과의 관계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방법이 번거롭고 이러한 산도 검사의 객관적인 수치가 꼭 환자의 증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모든 환자에게 루틴으로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도 내압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역류성 식도염으로 오인될 수 있는 다른 식도 운동 질환, 즉 식도위 접합부 유출장애, 식도 이완불능증 등을 감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식도의 연동 운동 및 식도 괄약근의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법으로 센서가 부착된 카테터를 한쪽 코로 집어넣은 후 식염수를 소량 입에 주사기를 통해 넣어주면 삼킴을 반복해서 측정하게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내시경적 치료는 약물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서 수술적 위저추 성형술 전에 시도해 볼 수 있는 최소 침습 치료법입니다. 내시경적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하는 스트레타, 항역류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이 있습니다. 먼저 스트레타는 위식도 접합부에 고주파를 이용한 열에너지를 전달하는 프로브를 통해서 국소적인 화상을 일으켜 신경전달 통로의 차단, 일시적인 하부식도 괄약근의 이완의 감소, 벽 두께의 증가로 인한 저항의 증가가 발생함으로써 하부식도 괄약근의 기능을 개선합니다. 그 다음에 항역류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은 위식도 접합부의 느슨한 부위에 좁히보고자 하는 범위를 표시한 다음 내시경적 위점막절제술로 위식도 접합부의 한 60% 정도를
점막 일부를 절제합니다. 절제된 점막 부위는 인공궤양을 걸쳐서 반응이 되고 식도 위 접합 부위의 직경을 줄임으로써 역류를 감소시키는 원리입니다. 다음 PPT는 본원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항역류 내시경적 점막 절세술 이후에 주관적인 증상, 객관적인 지표 모두 의미 있게 호전됨을 볼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시술 후 합병증에서 협착은 2케이스 보고되었지만 모두 풍선 확장술로 개선되었고 항역류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을 반복해서 시술한 경우도 2케이스 보고되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방치하게 되면 일단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매일같이 속쓰림, 이물감 등이 있으면 업무나 학업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심하면 수면장애도 겪게 됩니다. 또한 위 내용물에 의해서 식도가 만성적으로 손상을 받게 되는 경우 심하면 출혈, 식도 협착 등의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래 역류성 식도염은 완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증상이 완화되고 나서도 유지요법으로 투약을 지속하셔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위산 분비 억제제를 통한 초기 치료 이후에 증상 재발이 이렇게 흔한 이유는 위산을 줄여주는 치료가 증상을 완화시키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다양한 병인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공 탈장, 식도 기능 이상, 식도 청소 기능의 저하 등이 동반된 경우에는 특히 재발 위험성이 높습니다. 또 양성자 펌프 억제제로 위산 분비 억제를 시켜놨다가 약제를 중단하면 반발성으로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또한 증상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식도 역류 질환은 약물로 증상이 관해되고 식도 미란이 치유되는 것만으로 치료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유지요법을 고려해야 하는 만성 질환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알고 있지만 자기 전 3시간 동안의 음식 섭취를 금합니다. 또 수면 시 눕는 자세는 상체를 높이는 게 유리하는데 특히 야간 역류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눕는 자세 중에서도 좌측으로 눕는 것이 우측 또는 똑바로 눕는 것에 비해 산 역류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를 조금씩 자주 먹는 것도 도움이 되며 커피, 초콜릿 섭취를 피합니다. 탄산음료, 신음식 또한 자제를 해야 되고 음주와 흡연도 중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체중 조절 또한 중요한데 비만은 위식도 역류 질환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복부 비만인 경우에 위산 역류가 심해지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이에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이 위식도 역류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목에 이물감이 느껴진다거나 기침 또는 속쓰림이 지속되면 심한 증상이 아니어도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